안녕하세요. 안현모입니다. 이번에는 이그나이트 UI 블레이저 두 번째 시간인 텍스트박스, 데이트피커, 그리고 콤보박스입니다. 순서대로 텍스트박스, 데이트피커, 콤보박스 순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기존과 다르게 먼저 설명드리기보다 간단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샘플 코드들을 직접 따라치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추가되는 코드들에 대해서 덧붙여서 테스트해보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박스는 인풋 타입 텍스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레이블 형태가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required 속성이 지원되고 이때 체크할 때는 폼 서밋이 필요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폼 서밋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샘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엔트리 앤 디스플레이 밑에 인풋을 먼저 볼 거고요. 인풋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화면을 제가 좀 키워놔서 그런데 쪽은 레이저 구문에 간단하게 IGB, Ignite UI Blazer, 인풋이라는 간단한 이런 형태가 있고 바인드 밸류를 통해서 밸류를 바인딩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디스플레이 타입 그리고 레이블, 플레이스홀더 그리고 프리픽스가 추가되어 있네요. 공통적으로 IGB 인풋 모듈을 레지스터하는 구문이 있고요. 이때 필요한 것은 인젝트 요게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using 구문이 추가되게 됩니다. CSS는 따로 추가되는 것은 없고 이것이 추가되려면은 어쨌든 dependency 요게 추가되어야 된다. 이 구문이 방금 보셨던 요 구문이니까 요 내용이 그대로 따라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위쪽은 상관없고 어쨌든 input name에 앞에 있는 prefix user가 붙고 뒤에 실제 텍스트 박스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빨간색이 나오는 것은 이게 디스플레이 타입이 이메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메일 형태를 맞춰주게 된다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프리픽스와 서픽스인데요. 방금 보셨다시피 프리픽스는 앞에 붙는 거고 서픽스는 뒤에 붙는 건데 뒤에는 아이콘이 붙었네요. 아이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레이저 구문 쪽에 지금 IGB 아이콘이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그리고 슬롯은 이 뷰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익숙한 구문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슬롯 이 슬롯은 어느 위치에 내가 뭘 넣고 싶을 때 그냥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슬롯이 프리픽스다 앞에 붙는다 서피스다 뒤에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콘 네임은 폰 그냥 아이콘 네임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넘겨주려고 폰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컬렉션은 머테리얼 UI에 있는 아이콘을 쓰려고 하는 거겠죠. 실제 코드를 내려다 보면은 애프터 렌더 어싱크 쪽 그려지고 난 다음 첫 번째인 경우 그리고 아이콘이 아직 그려지지 않는 널인 경우 널이 아닌 경우네요. 아이콘이 있는 경우 이 this의 아이콘 ref 여기 보시면은 ref로 요 아이콘 객체에 붙을 수 있는 아이콘 ref가 되겠죠. 여기에서 붙어서 레디 일단 먼저 준비를 하고 그리고 폰에 대해서 아이콘을 먼저 SVG로 그리고 레지스터 아이콘 from text 어싱크로 이 텍스트 구문을 여기다가 추가한다. 이런 간단한 구문이고요. 아이콘을 추가한 내용이라서 이 내용은 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헬퍼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슬롯 헬퍼 텍스트로 저 구문을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이콘을 사용하실 때는 IGB 아이콘 모듈 레지스터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징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요 사이징이고요. 크기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보시면은 사이즈가 인풋 사이즈이고 요게 여기 있죠. 인풋 사이즈. 네, 이렇게 샘플이 있고 지금 제가 만든 샘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먼저 보면은 단순 텍스트 박스로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맥스랭스는 10입니다. 이때 결과값이 자동으로 변환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쨌든 블러 이벤트, 체인지드 이벤트가 일단 발생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엔터가 발생하거나 혹은 마우스가 딴 데 포커스가 이동하게 되면은 이 실제 연결된 객체의 바인딩이 입력되게 됩니다. 이건 블레이저 공통 내용이라서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형으로만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이 경우에는 여기에 숫자만 입력이 되고 지금 빨간색으로 되는 거는 제가 이것을
100을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이것도 동일하게 일단 여기에서 숫자는 2를 제외하고 전부 다 들어가게 되고 2가 들어가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수의 표현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일반적인 숫자형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00으로 바뀌는 건 제가 추가로 코드를 추가해서 그렇고요. 텍스트 박스, 여러 텍스트 박스는 그냥 제가 이런 레이블이라던가 서픽스 프리픽스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려고 넣어놨던 것입니다. 세부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단순 텍스트 박스고요. IGB 인풋으로 해서 value를 이렇게 bind 하이픈 value로 요 str1이라고 하는 요 프로퍼티를 바인딩을 했죠. 그래서 value가 바인딩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value가 최초에 바인딩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 값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bind 대시를 항상 붙여줘서 이것을 내가 바인딩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레이블은 단순 텍스트 박스라고 되어 있죠. 즉, 요 위에 있는 단순 텍스트 박스가 저 레이블이 됩니다. required가 true이죠. true라는 것은 필수값이라는 거고 필수값은 요 별표로 표시됩니다. 만약 required를 없애버리거나 false로 바꾼다 그러면은 별표가 사라졌죠. maxLength 값은 뭐 아시다시피 길이죠. 최대 입력값이 10자라는 것과 이거는 뭐 기존 인풋에 있던 내용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 두 번째로 숫자형인데요. 사실 이 인풋 자체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지만 이 숫자형 때문에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바인드 밸류로 동일하게 바인딩을 했는데 이 바인드 밸류는 스트링만 들어가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사실 숫자형에는 int나 뭐 더블, 데시멀 같은 숫자형을 바인딩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디스플레이 타입을 넘버로 하고 이거 줄바꿈을 바꿔서 이 경우에 일단 디스플레이 타입이 넘버고 인풋 타입이 누메릭이다라고 하면은 입력 차원에서 일단 문자는 제외되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사실은 문자용으로 바인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인딩 코드를 이런 형태로 int를 내부 값으로 갖고 이게 표현되는 것은 스트링으로 변환돼서 표시되고 입력 역시 int.tryparse를 통해서 int 값으로 변환을 해서 여기에다가 넣는 이런 형태로 추가 코드가 현재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포매팅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숫자형을 표시할 때 입력할 때는 1, 2, 3, 4, 5를 넣는다 하더라도 출력할 때는 1, 2, 그리고 콤마 3, 4, 5 형태로 천의 자리 숫자를 끊는 것을 좀 원하죠. 이렇게 보면 좀 그러니까 그냥 1만일 때 1만을 이런 형태로 표시하기를 원하는데 현재 이런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required는 동일하고 여기에서는 min과 max 값이 있습니다. min과 max 값은 min 0과 max 100인데요. 즉 여기에서 마이너스 1 같은 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min 값 혹은 1000, 100일 이런 형태로 100을 넘어서면 빨간색이 나타나야 되고 100 이내 즉 허용되는 숫자라면 파란색 테두리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1000을 넣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나중에 이 폼을 서밋할 때 별도의 이런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으면은 값 자체는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1000을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100으로 바뀌죠. 이것은 제가 검증 코드를 별도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 체인지에 이벤트예요. 체인지 이벤트에다가 람다 형태로 일단 넣고 간단하게 이 디테일, 이 이벤트의 디테일 값 스트링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스트링을 인트로 바꿔서 이게 100을 넘게 되면은 그냥 100으로 바꿔라. 이런 형태로 추가 코드를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넘게 들어가게 되면은 100이 나오고 저렇게 만약 안 돼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체크는 현재 구문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그대로 아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저 밑에 있는 그냥 텍스트 박스는 단순히 제가 같이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어쨌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바인드 밸류이고 지금 위쪽에 있는 str1을 동일하게 저기다가 넣고 이게 같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이즈
보시면은 사이즈는 이때 넣으실 때 그 데이터 그리드 때도 동일하게 보여드렸다시피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이게 어떤 형식이니까 나와요. 그래서 사이즈 앱을 조금 치면은 바로 여기서 인텔리센스로 지원이 되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크기를 설정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부에 이런 프로퍼티, 슬롯 프리픽스에다 입력 앞쪽 표시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넣어도 되겠죠. 아이콘은 제가 별도로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같이 넣어봤어요. 동일한 내용이고요. 완전히 동일한 코드고 저게 추가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코드들은 바로 요 RGB 아이콘 모듈 레지스터고, 그리고 이 애프터 렌더에서 이 아이콘이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는지가 추가된 것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실행해서 한번 볼까요? 네, 입력 앞쪽 표시로 바뀌었죠. 네, 두 번째로 데이트 피커입니다. 가장 많이 지금 기존의 인풋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넘버가 아니면은 거의 대체가 가능하죠. 하지만 데이트 피커 같은 경우에는 인풋을 데이트, 먼스 이런 걸로 바꿀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바인딩 됐을 때 브라우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컴포넌트를 많이 사용하죠. 어쨌든 데이트 피커를 사용할 때 날짜 선택 및 직접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그리드에서 썼던 것보다 데이트의 포맷을 지정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요. 단, 데이트 타임 형식만 바인딩이 가능합니다. 데이트 타임 오프셋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UTC와 현재 로컬을 같이 저장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은 바인딩이 불가능하고, 단점으로 하나 더, 해상도의 확대 범위에 따라서 이게 좀 깨져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지금 150%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이트 피커는 스케줄링에 데이트 피커로 되어 있고요. 데이트 피커로 되어 있고, 뭐 간단한 예제예요. 그냥 여기에선 점으로 되어 있죠.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아마 전부 다 켜져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 상하단이 좀 잘리네요. 여기에 월, 그리고 연, 그리고 아래 투데이, 오늘,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주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를 보면은 RGB 데이트 피커로 되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모듈을 레지스터합니다. 이 내용은 항상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굳이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REF 데이트 피커로 되어 있고, 뭐 높이, 이런 간단한 설명. 밸류로 여기에서 데이트를 바로 넣죠. 그리고 show today 버튼으로 오늘자, 요 밑에 있는 today, 오늘로 가는 요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show week numbers로 좌측에 있는 주차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트 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여기 보시면은 이번 달만 선택되도록 되어 있죠. 네, 리미트를 건 내용이고요. 레이저 코드를 보면은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민데이트, 맥스데이트 이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골뱅이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바인딩 변수로 되어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민데이트는 보시면은 네, today, in year, month, one, 오늘, 그러니까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데이트 포맷 같은 경우에 여기에선 데이트 포맷을 short, long으로 해서 간단하게 표시되는데, 이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포맷을 직접 지정하기로 원하죠. 네,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쪽에 변했을 때 자동으로 변하는 이것 때문에 나온 내용이네요. 보시면은 from이 2보다 크면 2에 그냥 from 하나 추가하고, 그리고 네, has changed로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딱 요런 간단한 구문이고, 이것은 이벤트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제가 조금 잘못됐어요. 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일단 value에다 걸었기 때문에 이 value changed가 요 구문이 없으면은 여기에 반영이 안 돼요. 바인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화했을 때 여기에 new를 자기 자신한테 넣죠. 바인딩이 된 게 아니라 단순히 최초 밸류 값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따라 하시게 되면은 아마 좀 헤매실 겁니다. 어쨌든 만든 것을 한번 볼게요. 네, 데이트 피커입니다. 데이트 피커에서 네, 다른 거는 좀 빼고요. 어차피 지금 저도 동일하게 제약을 걸었고 클릭했을 때 값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상단에 있는 내용들은 어차피 변화가 지금 불가능하고, 네, 중요한 건 코드니까 코드를 먼저 볼까요? 일단 제가 추가한 거는 show clear 버튼. show clear 버튼은 즉 X죠. 이 X 버튼이고, today 버튼, 아까 보셨다시피 이 밑에 있는 today 버튼. 지금 이거는 이 화면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깨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value가 아니라 bind value를 걸었죠. 어쨌든 date 1으로 해서 이렇게 date time을 바로 바인딩을 했고 동일하게 형태를 잡았습니다. 예제에서 보셨던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아예 오류나죠. value를 걸게 되면은 값이 변화가 안 돼요. 실제 값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UI와 실제 내부 값이 따로 놀아요. 왜냐면은 value는 최초의 바인딩이 되고 그 이후에 이게 서로 양방향 바인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value 1을 바뀐다 하더라도 더 이상 여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value changed 같은 거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해결은 되죠. value changed였죠, 아까? 예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selected value changed 2점 new value가 date 1에 들어간다. 이 내용이고 이렇게 되면 값이 바로 반영 안 되고 일단 반영됐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state has changed가 안 돼 있어서 다시 값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이렇게 쓰지 않기 위해서 bind value를 하는 거고요. bind value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값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보통 이렇게 쓰겠죠. 그렇게 써야 값을 굳이 2번씩 확인 안 해도 되니까. 추가할 만한 내용은 포맷 스트링이네요. 포맷 스트링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고 뭐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좀 있죠. 네, 슬래시로 나오죠. 요 밑에 있는 값은 제가 그냥 그렇게 찍은 거예요. 스트링으로. 포맷 스트링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데이트 타임이니까. 데이트 타임. 데이트 타임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투스트링을 찍죠. 네. 다음 멀티컬럼 콤보 박스입니다. 멀티컬럼 콤보 박스의 경우에는 서치 플러스 드롭다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검색 후에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보드로 그냥 위아래로 내려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인딩 시 수작업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보시면 되고 리모트 바인딩이 불가능합니다. 리모트 바인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검색했을 때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여기다 바인딩하는 기능이 현재 자동으로 되진 않아요. 수동으로 어떻게 구현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 이거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먼저 샘플을 볼게요. 멀티 컬럼 콤보 박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콤보 박스는 이런 형태를 원하죠. 뭐 이것저것 다른 내용들을 크게 볼 거는 없을 것 같고 플레이스홀더, 뭐 플레이스홀더는 뭐 마찬가지로 흔한 내용이죠. 이름이 여기 그냥 선택해 주세요 떠 있는 거 요거. 그다음에 소트 모드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소팅을 하겠다 뭐 이런 건데 네, 이 부분을 일단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요 내용이겠죠. 데이터 소스, 텍스트 필드, 그리고 밸류 필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choose your country placeholder 떠 있고 세팅 값은 지금 안 떠 있어서 0이네요. 이거는 더블로 지금 바인딩 돼서 그렇고요. 값이 선택될 때마다 지금 요 팝 번호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키보드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검색 역시 지금 컨트리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엔터 쳐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네, 코드를 보시면 RGB 멀티컬럼 콤보 박스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최초에 이게 컨트리 데이터가 없을 때는 그려지면은 데이터 소스가 널이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어서 이렇게 널이 아닐 때 그려지게 되어 있고 필드
이 필드는 컨트리 팝 컨티넨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표시되는 필드를 말하는 겁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표시되는 순서는 팝이 맨 뒤네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네. 그리고 텍스트 필드는 일단 컨트리로 되어 있고요. 밸류 필드는 이게 스트링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고 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바인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해놨어요. 밸류를 지금 셀렉티드 데이터로 최초에 잡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selected value changed에다가 selected 데이터, 요 데이터를 현재 가져온 값, 지금 같은 경우에 value 필드니까 팝이겠죠. 팝의 값을 더블로 해서 여기다 넣고 state as changed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상태, 요 컴포넌트의 상태를 갱신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값들은 보시면 아실 거고,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지금 create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소스를 그냥 만든 거예요. 샘플 코드에 있는 내용이고요. 최초에 있겠죠. 네, 여기 데이터에 있는 요 샘플 코드 값이고요. 데이터 소스를 지금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했고, 요게 최초에 create를 통해서 요 값의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임의의 값으로 selected 데이터를 맞췄습니다. 요것을 한 10으로 바꿔보고 하는 김에 요거 순서도 한번 바꿔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10번째 값, 11번째 값이죠.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로 바뀌었고 컬럼 순서가 이렇게 돼 있네요. 방금 요 순서로 그대로 갔네요. 그럼 하나 더 텍스트 필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텍스트 필드가 지금 아프리카인데 그쵸? 텍스트 필드에 지금 나오는 게 여기에 표시되죠. 다시 원래대로 순서로 바꿨고 테스트를 해보면 네, 컨트리로 다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컬럼들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만약 표시하기 싫다 같은 내용이 나오면은 아마 필드에서 빼버리면은 이렇게 원하는 컬럼만 표시가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컨트롤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에 빠졌던 이런 체크박스 스위치 그리고 라디오 버튼 요 내용들만 아마 추가되면 전체적으로 간단한 화면을 꾸밀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가능한 빨리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아마 하게 될 것은 지금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차트 그리고 엑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서버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엑셀을 바로 불러서 데이터 그리드에 넣는 것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정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간단한 API 서버를 하나 만들어 갖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